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내기가 매우 임박해졌으며 곧 종전 협상을 타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씩 제공하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 불법 입국자 5만 명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합법 이민 통제도 강화해 13만 2천 명 축소시킨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대폭 진전됐고 취업 이민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버지니아 헌던에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내기가 매우 임박해졌으며 곧 종전 협상을 타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2라운드 종전 협상을 갖고 장기 핵동결 기간 등을 타결해 전쟁 끝내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미 관리들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개전 45일을 지나면서 종전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끝내기가 매우 임박해지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I think it can be over very soon. If they're smart, it will end soo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 끝내기가 매우 임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재개해 이란의 장기 핵동결을 포함한 쟁점들을 타결짓고 전쟁을 끝내게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직접 대면 협상을 주도해온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장기 핵개발 동결 등 핵심 쟁점들을 타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That if you're willing to act like a normal country, we are willing to treat you economically like a normal country. He doesn't want a small deal. 미국은 영구적인 핵포기를 주장해오다가 이제는 이란이 20년간 핵개발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최대 5년 동결 용의를 밝혔는데 2라운드 협상에서는 동결 기간을 절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1000파운드 470kg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이란이 발전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희석해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와 동시에 미국이 동결시킨 석유 자금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 달 보름을 넘기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을 4월 중에는 반드시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스 역봉쇄가 이란의 반격이나 저항 없이 순조롭게 48시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종전협상의 재개는 물론 협상 타결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세 번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5와 그 전단 6,000명의 병력 그리고 미 해병 11 신속원정군과 세 척의 수륙 양용함 4,200명의 병력 등 10,000명을 증파해서 4월 말 안에 이란 근처에 도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과 연함 전투함 등 16척, 전투기와 폭격기 등 5만 병력을 이란 주변에 집결시켜 놓고 있는데 1만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씩 제공하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 과정에서 미국 어린이 500만 명이 가입했고 그중에서 신생아 120만 명이 $1,000씩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신생아들은 물론 18세 이하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마감된 연방 세금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한 미국 어린이들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연방정부로부터 $1,000씩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신생아들은 12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BBB법에 따라 신설된 트럼프 어카운트는 트럼프 2기 임기 중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가 1인당 $1,000씩 제공하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미국 독립 250주년인 7월 4일에 공식 가동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로부터 $1,000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인들은 2기 임기 중에 태어나고 소셜 번호 있는 신생아들이지만 델 컴퓨터 사주 부부 등 민간 기부자들이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트럼프 어카운트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돼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어카운트에 가입하려면 세금보고 시 IRS 폼 454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됐고 세금보고가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어카운트.gov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7월 5일부터 $1,000를 자동 입금받게 되는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태어났고 소셜 세큐리티 번호가 있는 가입자들입니다. 이에 비해 델 컴퓨터 사주 부부가 기부한 $625억 지원받게 되는 대상은 10세 이하의 미국 시민권 아동 2,500만 명에게 1인당 $250씩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거부나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신생아들로 트럼프 어카운트에 자동 입금받거나 델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들은 그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제3자가 연간 $5,000씩 불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어카운트를 운영할 준비를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gov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에 대해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재무부로부터 자동 입금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게 됩니다. 주식 등을 투자 사이트인 로빈후드와 연계해 트럼프 어카운트에 쌓이는 금액을 투자 관리에 더 불어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에 입금되는 지원금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꺼낼 수는 없고 18세 생일이 지난 후 전체에서 절반을 학비나 첫집 마련 다운 페이먼트 등 지정된 목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고 승인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세가 넘으면 트럼프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 아무 곳에나 쓸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한 해 동안 강력한 국경 통제로 불법 입국자들을 5만 명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합법 이민 통제도 강화해 그보다 2.5배 많은 13만 2천 명을 축소시킨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피난민 입국은 거의 100% 불어대고 있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승인받는 이민 비자는 50% 급감했으며 유학생 비자는 40%,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불법 입국의 획기적인 감소보다도 합법 이민과 비자 발급을 2.5배나 더 많이 축소한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의 새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부터 올 2월 사이에 불법 입국자들은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5만 명 대폭 축소한 데 비해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은 그보다 2.5배나 더 많은 13만 2천 명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아 미국에 들어올 때 받는 이민 비자는 바이든 말인 2024년 12월에 5만 900명이었으나 트럼프 1년 후인 올 2월에는 2만 9,100명으로 근 절반 50%나 급감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발급은 바이든 말기에 34,600명에서 트럼프 1년 후에는 28,600명으로 40%나 감소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바이든 말기에 45,500명에서 트럼프 1년 후에는 26,300명으로 25% 줄었습니다. H-1B 취업 비자 가운데 40%를 차지해온 외국 신청자들에게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올해에는 더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내고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3개월 동안 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거의 봉쇄됐습니다. 외국에서 승인받고 미국에 들어온 피난민, 즉 레피지들은 바이든 말인 2024년 12월 한 달에 12,500명에서 트럼프 1년 후에는 1,300명에 그쳤습니다. 연간 쿼터가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난민 신청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 대기하는 외국인들인 어사일럼 시커들은 바이든 시절 한 달에 39,600명이나 쇄도했으나 트럼프 출범 첫날부터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 입국자들 가운데 국경 체포자들은 바이든 말기 47,300명에서 트럼프 시절에는 8,600명으로 급감했고
체포를 피한 도주자들도 14,7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이를 합하면 바이든 시절 62,100명에서 트럼프 시대에는 11,600명으로 5만 명이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성과로 꼽히는 불법 입국자들도 5만 명이나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합법 이민 통제도 강화해 그보다 2.5배나 많은 13만 2천 명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5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대폭 진전됐고 취업 이민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추가 진전됐고 취업 이민에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오픈된 범주들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도 보기 드물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체 서류를 급감시켰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된 것으로 일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일부는 무더기 기각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전달부터 급진전된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이 양호한 진전 속도를 연속으로 보였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도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동시에 오픈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대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급진전됐던 2024년 6월 1일에서 제자리했으나 접수 가능일은 아예 연속 오픈됐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들은 5월에도 접수 가능일이 오픈됨에 따라 우선순위 일자와 상관없이 이민 페티션 I-140만 승인받으면 I-48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2년 2월 1일로 3개월 더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최종 승인일이 2022년 7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에서 전달에 이어 대부분의 범주에서 수개월씩 급진전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7년 9월 1일로 4개월 나아갔고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7개월이나 더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8월 1일로 6개월이나 급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아예 연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7년 5월 22일에서 제자리했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월 1일로 약 5개월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2년 2월 15일로 7주 개선됐고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2월 8일로 2주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9월 15일로 3개월 더 나아갔고 접수일은 2009년 9월 1일로 3개월 보름 더 개선됐습니다. 버지니아 헌던에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제문화축제가 5월 2일 열립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먹거리와 키즈존, 아트 컨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열린문 장로교회 캠퍼스 일대에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2026 Come to Common Ground가 열리게 됩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이 동시 운영되는 방식이라 방문객들은 원하는 코스를 골라 축제 동선을 따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우천시 야외 공연은 실내로 옮겨 운영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인분들이 전체가 다 동원돼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음식이면 음식. 매년 이 행사는 지역 주민과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푸드코트에서는 전통 가정식부터 스트리트푸드, K푸드까지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음식과 음료는 현금 결제 대신 쿠폰 또는 쿠폰으로 교환 가능한
기프트카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존에는 트램폴린과 게임 등 체험형 놀이가 마련되며 생활용품, 의류,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야드세일과 마켓플레이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무대 공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지며 아티스트 제이진의 공연과 K-팝 댄스, 전통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명단을 보내주셨어요, 학생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다 외국 학생들이고, 오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 학생들이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같은 날 짐에서는 학생 아트 콘테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진행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프리-K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수 매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린애들한테 뭐 1등, 2등, 3등 그런 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학년 구간별로 시상이 나뉘며 렘브란트, 반 고흐, 피카소, 샤갈 어워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9에서 12학년 부문 최상위 상금은 $400, 그 외 구간에서도 150에서 $300 수준의 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 $30, 형제 자매 추가 등록은 1인당 $20이며 접수 마감은 4월 25일, 환불 가능 마감은 4월 22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등록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2026은 교회 행사라는 틀을 넘어 음식, 공연, 체험, 나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지역 커뮤니티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설계됐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가족 나들이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주말 일정으로도 부담이 적고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과 컨텐츠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5월 첫 주말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